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이거 좀 좋은 내용이다 싶은 것인데 요거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구독자분이 논문 심사를 받으신 건지 논문 지도를 받으신 건지 그냥 교수님이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논문의 분석 결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석 결과로 일반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거 어떻게 제가 디펜스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 분석 결과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바로 답변을 드렸어요. 요 문제는 하도 많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문을 쓰는데 요런 일반화라는 것이 이후에 일어나면 일반화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의 뭐 이론화가 된다.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공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지?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계속 객관화 시킵니다. 이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객관적인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근거 제시에는 뭐 이론적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근거를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우리는 최대한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객관화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온 거지. 그러면 바로 일반화가 되느냐? 일반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반화가 되면 뭐 굉장히 성공적인 연구가 되겠지만 이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다.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나. 요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객관화된 아주 과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 결과를 객관화시켰어요. 이제 가장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냈어요. 예.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사장 아니겠습니까? 사장 분석 결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결론을 쓰잖아요. 결론을 쓸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요 분석 결과 요약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논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주로 결론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요런 내용을 결론에서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이 연구의 한계 이게 어떻게 하면서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갖다 주는 학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해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로 좀 쓴단 말이에요. 맨날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좀 쓴단 말이에요. 이 연구에 한계가 없으면은 그러면 뭐 그 연구자는 뭐 신이게 완벽한 신입니까? 뭐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연구를 정말 평생을 바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에 좀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한계냐 보면 우리가 연구 설계를 했던 뭐 대도방의 한계도 있고요. 내용상의 한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도방의 한계나 내용상의 한계에 의해서 결국 이 분석 결과가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가지고 후속 연구에서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네가 아쉽고 미련이 있으면 네가 하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심사장 가가지고 심사위원이 막 지적하는데 예? 그거 심심하면 네가 하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이제 탁 찍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가 됐냐 안 됐냐 뭐 이걸 따질 수가 있겠니? 당연히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해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마이무다 아이가 할 때 이론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연구들의 전반적인 흐름, 연구들의 어떤 그 흘러가는 동향 속에서 무럭무럭 피어나는 일반화와 이론화의 꽃,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구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가 안 되니까 네 연구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생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교수님이 요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인간 자체가 속성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내가 다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수인데 내가 분석 결과가 일반화 안 돼서 내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디 학생이 감히 교수님 일반화라는 것은 원래 이 한 개인의 연구에서 당연히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속 연구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계속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이론화의 정립을 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를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연구의 디펜스인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교수 입장에서는 이란 싸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디펜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교수님이 야 이거 왜 표가 없어? 이러면 학생이 그 표는 34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디펜스지. 이렇게 그냥 택도 아닌 거는 디펜스로 취급을 해주고 정말 뭐가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미리 알고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면 그거는 디펜서가 아니고 교수를 무시하는 처사로 취급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넓으신 교수님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속이 요만한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니까. 뭐 교수님들은 다 속이 뭐 태평양처럼 넓나? 그건 아니거든. 교수님들도 속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만약에 그거를 기분 나쁘게 딱 받아들였다 이러면 학생 입장으로 봐서는 그 논문은 참 이제 앞으로 고달파지는 그럼 잘 쓰고 못 쓰고 그걸 떠나서 그냥 고달파지는 이제 이런 시절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대답도 참 조심해야 되고 아니 맞는 말을 하는데도 대답을 조심해야 되니 이게 참 뭐한 자세냐 이거지. 뭐 무릎 꿇고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뭐 그거야 뭐 제가 알 수 없고요. 뭐 교수님 뭐 기분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 학생분들이 분위기 잘 파악해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그냥 말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요거는 좀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